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발의가 돼가지고 현재 한 136만 명 이렇게 됐고 지금 5만 명만 30일 동안 넘으면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회부돼 갖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청문회를 19일, 26일 열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참고인으로 39명을 채택을 해놨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하나는 그 탄핵 요건으로 제시를 했던 5가지 내용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것 하나고 법적으로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건 대통령의 탄핵은 청원의 사항이 아니다. 이 논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5가지 사유, 그게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대통령이 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보면 뭐 북한과의 어떤 긴장 조성, 뭐 이런 법률 위반과 관계없는 대통령의 어떤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위헌적인 그 발상이다. 위헌입니다. 오히려 그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가 위헌적인,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헌정당이란 지금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국회가 지금 워낙 독조하다 보니까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지금 행위까지 마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진짜 탄핵 사유도 아닌 걸 내세워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거, 그것도 위헌이고. 그다음 그게 탄핵이라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국회에서 소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죠. 절차도 아닌데.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가장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차가 국회 청문회에서 무슨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사유로 해가지고 탄핵한다는 절차조차도 없고. 그거 지금 헌재에다가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청문회 보셨지만 있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수사를 해도 사실관계 밝히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탄핵도 아닌 이재명 수사를 힘들어하는 청문회에서 증인 불러내가지고 사실 인정이 됩니까? 거기다 증언 거부해버리고 그런데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39명이라 그랬습니까? 그 증인 채택한 사람을 증인 참고인 이거는 모조리 불러내서 윤석열 대통령 망신주자 탄핵하려는 진짜 의도는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죠. 대통령 망신주기 그리고 김건희 망신주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죠. 직권 남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헌법에 정해지지도 않았고 청원법에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은 못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이라든가 어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이것은 청원의 사항에서 배제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청원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절차 규정이 있으니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있죠. 그건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수사나 감사나 징계 절차의 대상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무슨 정책 청원을 한다든가 입법 청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하고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어떤 조사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입법 청원, 그다음 뭐 정책 청원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일반법을 말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수사나 재판일 때는 하지 않는다. 이건 특별법이에요 보면. 법에는 항상 고 교수님 아시겠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선의 원칙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먼저 일반법을 먼저 적용하겠다. 그 일반법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뭐 좀 다 일반법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면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면 제외하지만 우리는 일반법에 따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법사위원장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야기하다시피 직권 남용으로 지금 고발하면요. 이거는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여 변호사님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대통령 청원 탄핵 청문회 이 자체에서 무슨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정치 공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군부를 떼겠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일종의 청원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이 또 하나가 나와 있고 정청래 제명 청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청원이나 그다음 뭐 탄핵이나 이런 국회에서 활동이 있죠. 청원도 사실 중요한 국가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 불편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게 개딸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바람에 이 청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이게 본래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 직접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본래는 대표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게 온전히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게 몇 가지가 국민투표하고 그다음 이 청원 이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제도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들 어떤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는데 악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탄핵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 유지하게 한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에서 있는 제도들이 갑자기 이건 무슨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렇게 된 셈이죠. 그냥 거의 헝칼이 그것도. 그러나 이런 청원이라는 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쓸 사안이 그 전혀 가치가 아니지 없어요. 않습니까? 가치가 그게 참 중요한 제도인데 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의제 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청원해도 이제 아무도 안 돌아봐 이렇게 되면. 그러면요. 청원 제도 자체가 지금 타깃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서 법사위 회부가 됐는데 이것도 정청래 하겠다고 법사위원장은 8월 달에 하겠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정청래는 있죠. 노 땡큐야. 예. 감사하다. 예. 왜냐하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다 불러내겠다.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탄핵 푸닥거리를 계속 나는 할 수 하겠다. 있겠다. 국민의힘 들어와. 당신들 말도 들어줄게. 다 그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를 유법이라겠는데 반대 청원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면 전혀 논리적으로 아니 그게 이름은 반대인데 나중에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정청래 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자기 측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 들을 걸 알고 나 할게. 그래 하자 마치 합시다. 그 자기가 공정한다듯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거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스워가지고 또 정청래 본인한테도 지금 제명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직은 11일 날 제기가 됐기 때문에 5만 명이 안 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면은 정청래가 이것도 법사위 해보자면은 그거는 깊이가 되겠죠. 정청래는 깊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건인데 그동안 정청래 의원은 수많은 막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게 주 요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시된 게 지난달 21일 그 해병대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한테 천지분간 못하고 앉아있나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는 것인가 이렇게 했고 임성근 전 1사단장한테는 해병대 귀심 잡는 해병이 부하 잡는 해병이 됐다.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인가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10분간 나가세요 퇴장 명령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적인 국회 운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외에도 정청래 위원장은 그 전에 옛날에도 막말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워낙 그래가지고 많죠. 심지어 공천까지 한번 보류 안 하고 그 마포에서 국회의원 했던 손 이제 벌써 지나간 사람인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해찬하고 이 정청래를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해가지고 딱 공천해서 제외했죠. 제외했고 선혜원이가 그걸 선혜원 맞습니다. 물려받아갖고 국회의원을 했죠. 그 막말에는 거의 뭐 도사 달인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그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저는 그 어떤 그 미성년자한테 네. 중요한 뭐 칼이나 이런 걸 맡겨놓은 듯한 그러니까 그 어떤 인격적인 성숙은 조금 그런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조자룡 헌책헌칼 쓰듯이 그랬는데 그걸 마구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의원일 때 하고 법사위원장일 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국민이 보는 눈도 있고 사회자 이게 위원장은 사회자인데 그런 그 뭐 19세기 18세기 후진 국가에서 독재 국가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언행을 본인은 아마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다 발언을 워낙 좋아하는 데라서 본인도 그 정도는 알 정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국회의원을 지금 아는 삼선을 사람이 근데 이걸 하는 거의 사람인데 거의 매일 일상화되다시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캄프라치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과 정청래 간에 다 교감이 돼가지고 이건 뭐 안면 뭘 쏘고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돼 이식 있다고 전환용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이걸 저기 이재명 재판이 아니고 국회로 들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런 탄핵머리를 하는 것은 검사 탄핵도 지금 뭐 청문회를 지금, 하겠다 해갖고 아직은 지금 보류해 놨어요. 예. 거기서 워낙 뭐 거짓말들 많이 그 탄핵 발의문에 넣어놔가지고 그게 지금 그렇죠. 망신을 여론에 뭐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예, 그래갖고 보류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탄핵머리를 통해서 검사 또 판사들한테도 겁박을 하고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압력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이 재판에서의 형량을 좀 수위를 낮추려고 하든가 아니면 재판을 가급적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정치에도 그런 정도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거기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 욕은 좀 먹더라도 늘 얘기했잖아요. 창피는 순간이고 임무는 영원한 것이다. 아, 그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난 또 정청래 위원장이 그랬다고.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또 그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에 대한 여론도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갤럽 조사는 물론이고 최근에 나온 여러 조사에서도 지금 당장 엊그저께 나온 M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8.1이고 민주당은 34.5예요. 네. 지난주에 나온 갤럽에서도 국민의힘은 33인가 되고 민주당은 26입니다. 네. 또 전혀 상대가 안 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네. 전 의원 간 이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에서 7, 8일 날 이 실시가 됐는데 이재명 44.9, 김두관 37.8입니다. 오, 물론 이것은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상대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여기서 역선택을 한 결과라고 하지만 7.1%. 국민의힘 지지층은 역선택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이재명은 당연히 비토하는 그 국민의힘 많은데. 김두관을 이제 지지를 하다 그걸 보니까. 진정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거죠. TK, PK에서는 김두관이 이재명보다 앞서 네.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87.7, 예. 김두관 9.9입니다. 예, 여기는 뭐 예상되는 당연하죠. 거죠. 예.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특히 이재명의 연임 이 부분에 있어서도 MBS 조사 결과를 보면 연임에 반대한 데가 51%, 찬성이 35%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에서도
반대가 50, 찬성이 38%. 이런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지금 개딸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층은 전폭적으로 이재명 일당체제 사당화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그게 아니다. 싸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여론이라는 거는 강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대표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어떤 사당화가 지금 거의 완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번 공천이라든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번 총선 통해서 이재명은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내 거다. 이번엔 비명 횡상관 그런 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당이 위기라는데 이재명이 그걸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잘 해결해 가지고 자기 당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확실한 그걸 잡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가 한때 한 번의 여론조사지만은 앞으로 자기가 대권에 도전할 때 한번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가지고 탄핵 몰이를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위헌위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39명 대다수가 불참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항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정청래 원맨쇼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정인 채택된 사람이 대부분이 아마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사하고 그걸 경찰에다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걸 뭘 조사를 그러니까요. 하고 말 게 뭐겠습니까? 그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혼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청래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해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